조심스럽지만 코스피의 그 사상 최고치 경신을 예측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저 역시도 코스피는 하반기에 3,500에서 3,700포인트는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무엇이 될지 정보회의를 통해서 또 월요일을 준비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우리 스펙을 다뤘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했고 네. 그때 이영로 차장의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워닝이 정확했습니다. 스펙은 합병이 결정되기 이전에 스펙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이게 주 포인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신 그 다음 날부터 스펙이 우르르 떨어졌다가 예. 주 후반에는 이제 또 과대 낙폭에 따라서 반등을 시도했고 네.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스펙 종목이 오르긴 했어요. 네. 자, 그럼 스펙 2부. 네. 완전히 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펙은 일단은 확실하게 투자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여유 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일단은 초기 공모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공모할 때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3년 동안 내가 적금 든다 생각하고 그냥 갖고 가시면은 가장 안전한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합병하는 기업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스펙도 흥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기업들이나 할 때는 예전에는 그 미래 가치만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이제 합병을 많이 했는데 요즘 합병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 놓고 했을 때 그 스펙의 가치가 뭐 보통 뭐 70억부터 100억대 사이가 이제 많이 있지만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일단 뭐 대형 스펙도 이제 만듭니다. 한 1,000억짜리 볼륨짜리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이제 스펙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일반적인 시장에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조그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 그 본인 회사들이 받는 금액이 마찬가지로 스펙에서 받는 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종목들,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스펙이랑 하게 되면 기존에는 좀 안 맞았죠. 빠르게 상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빠르게보다는 이제 편하게 상장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이제 직접적인 일반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 스펙이 볼륨을 키워가지고 이제 상장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스펙들이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노리겠죠. 아, 스펙은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초기에 이제 공모할 때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거의 그러면 다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다 다르군요. 근데 보통 많이 이제 쉽게 이제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70억에서 150억 그 사이 안에 먼저 이제 상장을 시켜놓는 그렇게 갖고 가고 그 정도의 이제 기업들을 찾기는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공모를 통해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 스펙은 상장하고 기간은 3년 딱 정해져 있고 3년 안에 안 할 경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안에 안 될 경우는 그 청산 한 번에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거냐 그다음에 말 거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최장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3년 안에 어떤 그런 합병 계획이 없게 되면은 자동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네,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의 2,000원에 들었던 이자와 2,000원에 그렇죠. 기준가로 돌려주는. 네, 예. 근데 이제 스펙도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000원에 샀다. 네. 그럼 2,000원에 청산되면 이제 1,000원 손실이죠. 50% 손실이네.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지 않는 스펙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미래를 좀 이거는 될 것 같다. 면 순번대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또 스펙이 번호 순번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순번대로는 아니겠죠. 네. 근데 가능성이 이제
그게 높을 뿐이지 꼭 순번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처음에 스펙을 설명드렸을 때도 했던 말이지만 스펙은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의 그 어떤 섹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상장될 때 우리 스펙은 뭐 바이오 쪽이랑 하겠다, 뭐 IT 쪽이랑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또 좀 참고해 보시면은 되실 거고. 그래서 한 2,500원 정도 선이면은 그 안에 보통은 저는 딱 봤을 때 2,000원에서 뭐 2,300원 안쪽이면은 내가 손실 나도 10% 정도 손실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감내하고 예, 하겠다. 근데 그렇죠. 스펙 가격이 보면 뭐 9,000원짜리도 네, 그건 이제 뭐 합병이 저희 되지 않는 기업인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이 부분인데. 결정이 돼서 네. 그 밸류를 그렇게 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예, 네. 그렇죠. 피인수 대상의 기업이 네. 뭐 성장성이 상당히 뭐 이렇게 좋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시장의 이제 주류적인 흐름과 또 부합을 하거나 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좀 있을 때는 예. 스펙 가격이 올라 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럴 경우에 또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무산되는 이게 경우가 합병되는 있습니다. 비율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스펙 가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 2,000원에서 3,000원 안쪽으로 딱 됐을 때는 합병 비율이 뭐 1대 10, 뭐 100대 1이든 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2,000원짜리가 4,000원으로 뛰어 올랐어요. 두 그러면은 100대 1이 하던 게 50대 1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펙의 인수 대상 기업은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올 자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네. 반으로 깎이는 거.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재무제표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이제 상장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오른 가격 있잖아요. 2,000원에서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제 합병 이후에는 이거를 손실을 좀 어느 정도를 재무제표상으로는 보여줘요. 네. 그래서 합병 이후에 한해년도의 그 재무제표상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그 본질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자, 스펙 거래가 이제 한 1, 2주 상간에 굉장히 유행처럼 네. 번져가지고 일부에서는 차트 보시죠,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스펙을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기술적 아니고. 분석 아니고 그 대신 이제 합병이 이제 성사가 되고 나서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합병 비율이 1차 합병 비율이 딱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2차 합병 비율 그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놓고 차트를 봐도 되고 네. 예,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기업 내용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 금요일장 장마감 이후에 스펙 관련주들 한 3개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 머스트 7호 스펙, 네. 6호 스펙, 네, 그다음에 신형 스펙 5호 예, 그렇죠. 뭡니까? 솔직히 이게 올랐는데 이 스펙 딱 돼가지고 지난번에 합병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료를 예, 주셨는데 오늘 안 가져오셨다고 또 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가져다니면 어떡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스펙은 그냥 기술적 분석이나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고 무차별적으로 네. 다 같이 뭔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네, 이걸 그렇죠.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그 대신 그건 있어요. 어. 기존까지는 이제 스펙이 합병 비율이 합병 성사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0%대를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스펙도 이제 상장되고 이제 상장시켜 놓고 네. 합병해서 될 확률이 그만큼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더 높아지게 되면은 웬만한 거에서 어쨌든 합병이 진행된다라는 걸로 보면 볼 수도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금이 조달이 필요한데 이제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입성시키고자 하는 긍정의 목적이 분명히 이게 있는 또 것 같은데. 하나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자그마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주식 담당자분들이든 이런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하게 되는데 처음 해보시는 일들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 보통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받고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이제 컨설팅 받아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뭐 상당히 좀 바이오 같은 복잡하죠. 경우는 이제 기초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특례 상장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바이오도 이제 기술 평가나 특례 상장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5년간 그 회계적인 기준을 유예해 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풀려버릴 경우에 또 낭패를 볼 수 있는 네. 거래가 정지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있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스펙은. 스펙은 거기까지. 예. 네. 자, 그러면 시장 정보 기업 들어보죠. 어떤 예. 기업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기업은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예, 탄소 배출권. 너무 네. 유명한 기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본업은 뭐죠? 국내 이제 질산을 남해화학으로 다 암모니아를 공급받아서요. 네. 질산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90% 이상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질산 그러면 뭐 비료의 3대 네. 비료 뭐 맞아. 그죠? 질산, 암모니아나 질산 이런 것들 때 우리 이제 그 토지의 그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이게 뿐만이 아니라 화합물 쓰이는 같은 곳은 경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뭐 질산 자체를 일반 소비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뭐 직접 사갖고 쓰는 건 없으니까 지금 화면에 좀 나오긴 하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질산과 벤젠을 하게 되면 MNB라는 게 하고 뭐 질산과 톨루엔을 하게 되면은 DNT. 그다음에 질산에다 또 암모니아를 섞게 되면은 초안이라는 게 나오고요. 뭐 어디서 쓰이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질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세정제로도 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의 그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질산, 뭐 예. 불산, 산 종류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뭐 MNB라든지 D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그 폼, 우레탄 폼? 네, 우레탄 폼 아. 이런 형태, 이런 거를 만드는 기초 원료이기도 하고, 뭐 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폭약 제작이라든지 우리가 다이나마이트, TNT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뭐 건설 현장에 뭐 착골 이렇게 굴착, 네, 그렇죠. 이제 터널, 뭐 지하화 이런 것도 많이 네. 쓰는데 어차피 파내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렇다고 다 터트릴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일정 부분에 이 포팔물은 쓰이긴 하겠네요. 계속 쓰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할 때 보통 이제 굴착 장비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드릴을 파가지고 폭약 장착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계화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질산, 재민이 휴캠스가 만들고 있는 질산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이제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그 뭐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이런 쪽도 확대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들도 하기 때문에 그 실리콘이나 이런 캐파 사용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또 세정제로서의 또 효과도 계속 쓰이게 될 겁니다. 뭐 화면에 지금 뭐 TDI, MDI, 뭐 CDM 뭐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팝니다. 그렇죠. 사실 예. 탄소 배출권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국내에 몇 안 돼요. 사실. 네, 맞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 네. 휴캠스는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분기 매출액이 이제 1,760억에 영업이익 280억 나왔고 순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을 못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1, 2분기에 탄소 배출권이 없는데 네. 이제 3분기부터가 2021년도 3분기 7월 달부터요. 이게 뭐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 사업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3기가 시작이 되는 네. 겁니다. 이 3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을 기존에는 이제 할당을 줬는데 여기서 한 3% 정도만 돈을 주고 샀어야 됐어요. 3% 정도는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만큼 기업들이 탄소 배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휴캠스는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 거래소 있죠? 네네.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도 따로 있어요. 있죠. 예. 네. 이쪽에서 이제 그 가격 형성을 좀 보게 아직까지는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가 조금 아니, 제한이 돼 있는데 그렇죠. 뭐 곧 열어준다고는 하는데 아직 열어주지는 않려 있더라고요. 네. 유럽 쪽은 지금 거래를
돌아가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죠. 네. 톤당 일단 뭐 거래되는 게 이제 톤당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14,000원대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21년 3기 때부터 이제 올해 판매할 수 있는 그 발생건이요. 143만 톤입니다. 네. 143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10,000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14,000원대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35,000원대에서 그 4만 원대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000원 정도만 더 올라간다 그래도 143만 톤에 10,000원 정도니까 이제 140억 정도의 그 효과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시세를 안 봤네. 한때는 시세를 계속 봤는데 네. 탄소 배출권 요즘 얼마나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몇 유로로 표시되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이게 발생이 됩니다. 이 매년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50유로네, 50유로. 네. 50유로면은 지금 6만 원 정도. 그러네. 네. 네. 6만 원 조금 넘겠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치고. 네. 아니 6만 원은 이제 어쨌든 더 많은데 네.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KAU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14,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3기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비용이 또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걸 이제 카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캠스는 이게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 이 발생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휴캠스가 주가가 한 15%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저기 네.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빠질 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 DNT라는 거를 자체 조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런 본업의 매출액 부분이 이제 좀 깎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출액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려 때문에 이제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호 미쓰이가 또 MDI라는 거를 이제 제조 설비를 취득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빠지는 물량하고 금호 미쓰이가 이제 들어오는 물량하고 해가지고 거의 똔똔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판매되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휴캠스의 주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닌가. 2020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950억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한 1,200억 정도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자리도 좋고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런 얘기들이 있군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가총액이 얘가 9천억입니다. 9천억 정도. 예, 9천억 쪽 아직 안 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거 1,200억에서 매년 이제 탄소 배출권이 늘어나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더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최소한 2028년까지에 대한 탄소 배출권 판매에 대한 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탄소 배출권도 무한정 얘네가 이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기간은 이제 2028년까지는 지금 무난하게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이익 낸 회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테슬라의 그 많이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탄소 배출권 빼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빼고 하고 나면은 적자. 네. 차 팔아가지고는 근데, 아직 안 되는데 예. 휴켄스는 본업도 흑자, 어. 이제 탄소 배출권의 추가 플러스 알파. 근데 탄소 배출권의 판매에 대한 건 아직 계상이 안 돼. 이제 계상이 매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1, 2분기에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안 했습니다. 예, 판매를 안 했고 이게 왜요? 가격이 좀 이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매년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못 판 거를 다음 연도로 2월 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이 있는데요. 네. 그건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제 올해 다 안 팔고 일정 부분은 또 2월 시킬 수도 있는 이런 근데 부분들이고요.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네. 뭐 이게 자산처럼
예. 쌓아놓는 건 아니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이월할 수 있는 할당량이 그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오르면 오를 만큼 더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게요. 거고. 주가는 좀 무거운 편이긴 한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안 보던 기업이 돼버려가지고 요즘 다시 이제 또 회자가 좀 되는군요. 최소한 지난번에 이슈로 해서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주가가 떨어진 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 경쟁이 치열해지기보다 이제 공급하고 있던 회사가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받는다는 회사가 나타난 거니까요.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가 이제 우리 디젤 차량이 판매가 되잖아요. 네네네. 디젤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까 화면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요소수. 그렇죠. 요소수. 이 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유소 가게 되면은 요수소를 집어넣는 요소수. 예. 이게 따로 기계가 요수소요? 있어요. 예.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수로 본 것 같은데 요수소인가? 요수소. 이거 헷갈리는데. 요소수. 요소수로 일단 알고 있을 겁니다. 주유소 가면 요소수라고 판매하고 이게 뭐냐면은 예. 디젤 자동차들의 매연 저감을 죄송합니다. 시키는 제가 요소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시큰한 냄새가 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요소수를 넣어서 뭐 디젤 이제 태우고 나면은 이제 나오는 매연 부분을 요소수하고 이제 공급을 하면서 분사를 하면서 이게 화학 혼합이 되면서 친환경 그렇죠. 이제 매연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휴캠스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뭐 원료를 판매하고 판매사들은 요즘 다양한 것 같고 판매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SK 네트워크스,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중장비 쪽에다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트럭이라는 그 또 사이트, 녹스원. 녹스원 이런 데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공급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환경 이슈가 있어서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많이 빠르게 서두르고 있지만 디젤 차량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중간에 이제 전환기에 디젤 차들은 어떻게 할까?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디젤 차를 타는데 못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일단 부분을 요소수, 이제 넣어가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자, 시간의 거래 잠깐 몇 가지 네, 예. 있어요? 정리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예. 시간에 걸해서 이제 삼형화학이 좀 올랐는데. 삼영화. 예. 이것도 이제 뭐 대선 일정이 이제 저희도 이따 뒤에 또 한번 네. 하지만 이준석 이분이 이제 네. 국민의힘 지금 예. 당선 당권 경쟁 대권 주자로서 이제 거론이 됐다. 대권 주자까지. 네. 이런 이제 첫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되네. 이게 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동기 동창 뭐 대학 뭐 연관돼 가지고 하버드입니까?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움직인 게 있고요. 네. 세원 ENC가 이제 보유 중인 셀론텍이라는 지분을 매각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세원셀론텍. 네. 이게 이제 우선역생자재로 SC 엔지니어링에 이제 매각을 하는데요. 이제 셀론텍은 이제 세원 ENC가 바이오 사업 부분 바이오 사업 부분을 분사시켜 가지고 지분 51%를 들고 있던 건데 네.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원 ENC 자체의 이제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거래가 올랐고요. 알루코라고 네, 원래 알루미늄 코리아. 네, 핸즈식스 공장 가동이 핸즈식스라는 공장이 이제 가동이 8일간 중단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알루코가 좀 움직였습니다. 그 이외에 뭐 알루코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 네. 얘기가 또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움직인 거는 시간에서 움직인 거는 이제 경쟁사의 그 알루미늄 휠 판매 이제 제작 중단 소식에 이렇게 올랐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 BHI, 우리기술 이렇게 올랐는데 빌 네. 게이츠하고 버핏이 이제 소형 원전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하고 BHI, 우리기술 이렇게 우리기술. 올랐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하고 버핏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소형 원전 쪽이거든요. 예, 소형 원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듐을 이용해서 냉각시키는 이런 장치인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는 경수라는 물을 쓰잖아요. 네. 이제 물을 써가지고 이제 그 냉각을 시키는데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게 물이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녹아내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소듐을 이용한 냉각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에 공기하고 이제 접합이 되게 되면은 네. 차갑게 식는답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이런 기술인 거고요. 다만 이제 소듐이 이제 소금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증기 발생이 그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 발생을 시켜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분리가 돼 있고 파이프 형태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데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전한 걸로 아니냐. 그래서 소듐 냉각로 같은 경우 100메가와트급의 그 원전 형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향후 이제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두산중공업을 그때 딱 말씀드렸긴 했는데 네. 소형 원자로에 대한 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붐이 상당히 그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난제가 조금 허들이 넘겨졌는 모양이군요. 예, 어느 정확히 정도. 저도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모르겠는데. 제조 단가가 좀 비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개선이 되면서 네.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 원전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이제 우라늄의 U235라는 그 이거 방사성 물질만 썼었는데 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U238이라는 게 이제 물에 버려지게 된답니다. 이제 녹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정제해서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또 쓰게 되는. 여기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기존의 원전에서 그 원자력 아니 방사성 물질의 사용 빈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면서 높아진다는 게 똑같은 하나의 1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예전에는 뭐 0.3만 쓰고 버렸다면은 이거를 0.5 이상 쓰고 버리기 때문에 경제성도 더 좋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세계 그루들이 네, 관심을 둔다. 네 그렇죠. 이 두고 이슈가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고 소형 있고 원전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오늘 들고 온 휴캠스는 휴캠스, 예. 휴캠스는 잘 보자. 네, 알겠습니다. 스펙은 조심하자. 다 조심하자는 아니고 예 그렇죠. 무조건 가격이 뛴다고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우선주 합병 공시가 나지 않는 기업들이나 기대감이 없이 그냥 무조건 가는 종목들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보회의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월요일 코너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